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컵의 물을 얘기했는데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 20대하고 나하고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어머니라고 얘기하면 너무 연세 있으신 것 같죠? 뭐라고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예. 자, 어머니 같은 경우 어머니가 지금 자녀가 몇 살이죠? 22라고요. 응. 저하고 되게 비슷해요. 제가 17, 18, 24, 이렇게 되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얘기하니까 좀 말이 너무 이렇게 높았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머니가 지금 22살짜리 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좀 더 잘 지내고. 대학 3학년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응. 갑자기 이제 휴학을 하겠다고. 예. 홍보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휴학 반대하면 자퇴한다 그러니까. 강력한 카드로. 대화가 되듯하면서도 깊이 있는 대화는 그냥 말을 주고받고 가족 간에 잘 지내는데 어떤 정말 중요한 결정은 정작 혼자 하고 그래서 많이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렵고. 예. 그래요. 그러면 잠깐 이거는 이제 지금 50대 아니세요? 49이니까 된다고 해도 될 것 정말 같은데. 빨리빨리 일을 잘 하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50을 앞두고 있는 이제 엄마 입장은 이래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20대 초반에는 어떠셨어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싶으셨어요? 저도 제가 다 결정하는 것 같아요. 이거 닮았네. 그럴 때 엄마가 왜 그런지 얘기 좀 해봐. 왜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네 말은 네 혼자 결정한 이러면 어땠어요? 잘 안 했죠.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겁도 없이. 그때는 또 생각해보니까 왜 잘하면서 자기 세계가 크니까 부모보다는 또 내가 더 잘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또 우리 애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부모 말도 안 듣고 그랬는데 이렇게 잘 이렇게 사셔가지고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20대 때 분명히 그랬는데 내가 50이 가까워지면 그거는 다 잊어버려. 왜? 부모니까. 책임감이 커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딸의 입장을 충분히 알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순간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입장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만 이렇게 계속 있고 그러면 딸은 또 딸 입장에 있으면 거리는 멀어지죠. 이제 그럴 때 이 기준을 좀 내려놓고 딸 입장으로 조금 결론은 어떻게 내렸든지 상관없이 일단 얘가 왜 이럴까? 나의 20대는 어땠지? 그때는 엄마가 어떻게 해주길 내가 원했지? 그때 엄마가 했던 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됐지?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모는 자식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존중해야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니, 저는 좀 직장 생활을 하니까 되게 네. 좀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또 그거를 잘 해왔어요. 뭔가 그래도 또 막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요즘 들더라고요. 자, 내가 20대 때 엄마가 막 더 해주려고 막 이러면 어땠어요? 저희 때는 애가 5이어서 그런 거는 엄마가 제가 막내라서 이미 엄마가 제가 생각할 때 되게 나이 드신 연세 드신. 혼자 언니들 자유를 충분히 누리셨군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나는 내가 결정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막 자꾸 더 해주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좀 이쪽 입장에 좀 서보는. 예.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걸 그럼 좀 다르게 보면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건가? 정말 새로운 소리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마주보고 마음을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이제 우리 서로 다르다. 그래서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아유, 저 녀석 요즘 멀었는데 빨리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잡아야지. 내가 결론을 가지고 하면 이 대화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내가 상대방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들으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왜곡을 해요. 아이고 저러다 큰일 나지. 전에도 그러더니 그랬어 네가. 뭐 이렇게 한다든지. 네가 말은 그렇지만 실제 못하잖아. 계속 속에서 뭐하고 있어요? 지방방송 막 계속 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저걸 어떻게 내가 틀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럼 내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나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다 보여요. 엄마가 지금 빨리 얘기 끝내고 엄마 결론 가지고 날 밀어붙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얘기하다가 맥이 빠져서 그냥 가만히 이제 엄마가 얘기하면 이제 딸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됐어 이러죠. 어렸을 때는 좀 크면 어떻게 돼요? 요령이 생겨서 다 끄덕끄덕 응 알았어 엄마 내가 잘 엄마 말 저기 참고 잘 할게. 그리고 방문 딱 들어가서는 싹 소리가 이제 빠져나가죠. 왜? 새로운 얘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가 새로운 게 있어야 귀를 기울이는데 똑같은 거는 사람들이 집중을 못해요. 자,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미리 내가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은 너보다는 살아온 경험이 많은 내 결론이 더 좋다라는 결론이에요. 이제 그러면 나보다 살아온 지혜가 없는 그 20대는 발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이크 줬다가 내가 얼른 뺏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자식한테도.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 물어보는데 듣다가 중간에 마음이 딴 데로 간 거잖아요. 안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내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자식한테도 일단 마이크를 주면 충분히 줘야 되는데 충분히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내 기준이 맞다는 생각이 있으면 절대 못 줍니다. 왜냐하면 들어보면 들을수록 한심해요. 저렇게 가면 안 된다 해서 막 걱정이 막 올라와요. 못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 답이 없어. 네 얘기 한번 들어보자라고 내 거를 딱 내려놓고 마이크를 줘야 돼요. 그럴 때 나는 답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60, 70 살았는데 모른 척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근데 60, 70을 살았지만 지금의 20대는 2015년도 20대는 내가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모르죠. 내 시대에는 맞았지만 지금 20대는 나하고 다른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리고 한평생 50평생을 같이 살았어. 나는 내 속을 아나요? 내 속도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내 남편 속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남편도 자기 속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니까 뭐 해라? 내가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 또 사람을 문제로 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듣는 게 중요합니다. 미리 오늘 내가 얘를 얘하고 얘기해서 이번에는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꼭 받아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대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비판하지 않고 듣기. 아무리 한심하다는 생각이 올라와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얘는. 왜? 내가 잘 키웠잖아요. 괜찮은 아이잖아요. 괜찮은 아이니까 괜찮은 생각을 할 거야 라고 들으면 훨씬 집중이 잘 됩니다. 자, 이제 영화를 하나 또 좀 짤막한 걸 볼 텐데 이 영화를 제가 소개를 하면은 이 정신병원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 루디라는 사람이 헛것을 봐요. 다람쥐가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루디가 그렇게 할 때 제가 앞에 거 하고 뒤에 거 하고 영화를 편집을 했어요. 루디가 그렇게 할 때 옆에서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옆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루디가 어떻게 다르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루디는 다람쥐를 봐요. 남들이 안 보는 다람쥐를 보면 루디는 뭐가 되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정신병자라고 얘기하죠. 정신병자예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정신병자 네가 문제죠. 남들은 안 보는데 너는 왜 그러니? 너 문제야. 너 가서 정신과 치료받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밖에서 그래가지고 사회생활을 잘 못했어요. 다람쥐 때문에 화장실도 못 가고 집 밖에도 못 나오고 그래서 여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도 다람쥐가 무서워서 옆에 있는 화장실을 못 가요. 옆에 있는 다른 환자랑 얘기도 못 해요. 병원에 있지만 여기서도 꼼짝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유일하게 이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뭐예요? 주사바늘. 근데 주사를 맞으면서 루디가 뭐라고 그랬죠? 다람쥐가 물었어. 얼마나 다람쥐가 무서워요. 주사 맞고 몇 시간 동안 늘어져 있는데 이게 다람쥐가 물어서 그런 거예요. 다람쥐가 보이면 꼼짝을 또 못하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루디가 다람쥐를 여전히 봐요. 근데 옆에 그 환자가 계속 물어보죠. 막 설득하죠, 처음에. 안 되니까 다람쥐가 어디 있냐 물어보죠. 몇 마리냐. 다람쥐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건 누구예요? 루디예요. 아까 제 이야기 속에 11살 그 아이 같은 경우에 욕심꾸러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건 누구예요? 그 아이. 술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건? 버럭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건? 짜증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건? 짜증내는 사람. 우울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울적한 사람.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의 전문가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봐줘요. 왜? 왜 우울하게 그래? 기분 좀 내. 우울한 건 나쁜 거야. 짜증내는 건 나쁜 거야. 버럭 화내는 건 잘못하는 거야. 그러지 마. 너는 문제야.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막 짜증내면. 짜증이가 또 왔네. 짜증이는 이번에 왜 왔지? 짜증이가 오니까 우리 애가 얼굴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네. 짜증아 좀 비켜봐. 응? 이렇게 짜증이가 오면 넌 어때? 아이 엄마 무슨 짜증나게 그런 질문을 해. 아이고 또 짜증이가 엄마하고 너를 자꾸 떼어놓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관계가 좀 재밌어져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짜증내지 마, 화내지 마, 술 마시지 마, 컴퓨터 게임 하지 마, 날 무시하지 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처럼 취급하자고요? 다람쥐처럼. 다람쥐가 왔구나. 짜증내면 다람쥐를 보면 루디가 문제이기 때문에 넌 정신병자 이랬는데 여기서는 루디가 다람쥐를 봐요. 그리고 아마 내일도 다람쥐가 오겠죠. 근데 다람쥐가 와도 루디는 옆에 환자랑 다람쥐 얘기하면서 같이 다람쥐 물리치고 화장실을 갈 수 있어요. 친구도 사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그런 딱지를 붙이기보다 딱지하고 사람을 자꾸 띄워놔라. 우리 남편은 우리 애는 나는 왜 이럴까? 그 딱지를 나랑 좀 떼어놔라. 왜 이렇게 울적하지? 기분 나쁘고 나 이렇게 우울해. 심지어 우울증 약을 먹기도 해. 그러면은 우울이 나를 찾아왔구나. 우울이 오니까 내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 우울이 나한테 뭘 원하지? 우울은 어떤 때 주로 찾아오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우울이 너무 커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울이 얼마나 나요? 아주 커요. 우울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죠? 꼼짝할 수가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죠? 걱정밖에 안 돼요. 특히 애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엄마 역할을 잘 못할까봐 되게 슬퍼요. 우울한테 한번 이름 붙이세요. 그랬더니 늪이래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병원 가면 우울증 환자지만 이 사람은 우울이라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래도 어떻게 살아나려고 애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쭉 하면서 요즘에도 요즘에도 늪이 찾아오나요? 물어보기가 되게 좋아요. 요새도 우울증 약 먹나요? 이게 아니라 요즘에도 늪이 찾아오나요? 선생님, 늪이 좀 작아졌어요. 얼마만해졌어요? 바위만해졌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따라왔나요? 제 머리 위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떼어놓고 문제에다 다람쥐처럼 이름을 붙여주고 그렇게 하면은 상대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게 조금 편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를 딱지 붙이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면 얘기 듣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당신 또 그래? 라고 할 때
당신 또 그래가 아니라 뭐? 아, 다람쥐구나. 다람쥐가 왔네 당신한테? 우리한테 다람쥐가 왔네? 다람쥐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게 만들었네? 아우 얄미운 다람쥐. 왜? 그 다람쥐 때문에 아이도 힘드니까. 그래서 다람쥐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건 뭐 그림을 제가 좀 잘 못 그려서 이렇게 그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담을 하면서 이제 보니까 우리는 너랑 나랑 부모 자식이니까 같고 부부니까 같고 자꾸 같은 걸 강조를 해요. 같으니까 어떻게? 내 말 따라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잘 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잘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자 여기를 이렇게 한다면 요 꼭지점하고 요 꼭지점 다르잖아요. 다른 거를 귀 기울여주면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연결이 돼요. 아 엄마가 내 맘 알아주네. 엄마는 내 맘 알아주네. 나는 내가 엄마 말 안 듣는다고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았는데 엄마는 내가 엄마하고 달라도 나를 인정해주네. 라고 하면 뭐가 된다고 밑에서? 연결이 돼요. 희한하게 그렇게 하고 나면 애가 마음이 되게 부드러워지고요. 시야가 넓어져요. 그래서 얘기가 잘 돼요. 그 다음에는 엄마 얘기를 조금 들어요. 근데 그 전에 너 절대 그러면 안 되지.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은 벽이 생겨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걸 인정해 줄 때 하나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인정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아까? 대화할 때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좀 하려고 했는데 넘어갈게요. 이게 그림 같은데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모를 뿐. 대화를 할 때 내가 정말 이 사람 말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하기가 조금 섭섭해서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아니군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혔다 생각할 때 뚫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제가 2가지 얘기했어요 오늘. 하나는 문제하고 사람을 떼어놓는 거. 내가 저 사람을 문제로 보지 않는 거. 나도 문제로 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안다고 생각하기보다 나는 모른다.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잖아. 아까 다람쥐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자꾸 물어봐서 누구든지 자기한테 마이크를 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마이크를 뺏어 혼자 노래방 가서 계속 노래 부르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죠? 마이크를 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마이크를 주는 게 뭐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려면 내가 답을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물어봐요. 가짜로 물어봐요. 좀 듣다가 얼른 뺏어가지고 내 얘기 하려고. 유도신문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누가 잘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로 마이크를 줄 때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처음엔 되게 다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참 비슷해요.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더 안전하고 싶고 좀 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고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그때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는 동안 조금 기다려주면서 마이크를 자꾸 넘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관계가, 대화가 조금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도움도 조금 될 것 같으세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늘 얘기한 거에 대해서? 예.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끝나고 남아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고요. 자, 오늘 배운 거 요즘에 백종원 레시피가 유행이죠. 여러분도 보세요. 예, 저도 몇 가지 써먹었는데 오늘 배운 것 중에 하나라도 좀 써먹어보세요. 이거는 머릿속에 있어봤자 아무 쓸모없는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쓰레기예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근데 내가 써먹으면 뭐가 되죠? 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집에 가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